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채널 포커스 나우입니다. 최근 한 건의 뉴스가 일본 조선방산업계를 완전히 뒤흔들어놨습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의 핵심 군함조선소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일본이 왜 이 상황을 악몽처럼 느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BC 뉴스에 올라온 짧은 속보 하나가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호주 정부가 한국의 한조선 기업 한화에서 오스탈 지분 19.9%를 인수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자체는 매우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조선업계와 방위산업 종사자들에게 이 뉴스는 마치 벼락처럼 떨어진 악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와 군부까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일본을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였을까요? 겨우 호주의 한 조선회사 지분 인수가 왜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스탈이라는 회사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호주의 오스탈은 일반적인 상선을 건조하는 평범한 조선소가 아니다. 오스탈은 현재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푸르트를 진행하고 있는 군사기지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 호주와 함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에 성공적으로 수주했습니다. 이것을 일본 호주 호위함 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시나요? 무려 4번함부터 11번함까지 총 여러 척의 차세대 호위함이 오스탈에서 건조될 예정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의 최첨단 해동 기술,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조선 노하우, 그리고 일본 방위산업의 정수가 모두 이 호주 조선소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건조되고 발전하는 현장에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오스탈은 단순한 외국의 조선소가 아니라 일본 해군의 핵심 전력이 만들어지는 가장 민감한 장소인 셈입니다. 기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지 말입니다. 지분 19.9%. 이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겉으로 보면 경영권을 완전히 좌우하지 못하는 숫자처럼 보이니다. 20%가 되면 실질적인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9%는 그보다 0.1%가 낮으니까요. 마치 일본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지분으로 하는 오스탈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분산되어 있었다면 한국의 하나는 단 하나의 회사로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과거에는 일본이 기로 만든 일본 군함이 호주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후륜 건조를 담당할 뿐 주요 결정권은 일본과 호주 정부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핵심 군사 기술과 최신 호위함이 만들어지는 조선소의 최대 주주가 갑자기 한국 기업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느끼는 악몽의 정체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다급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호주 정부의 강력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제한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 기업의 지분 상한선을 19.9%로 유지하고 추가 인수를 금지할 것. 둘째, 일본의 민감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할 것. 셋째, 한국 기업이 오스탈의 이사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임명에 제한을 둘 것. 이런 조건들은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강력한 안전장치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이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고 최종 계약에 반영시켰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업을 아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업계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일본이 마련한 이런 안전장치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소라는 곳은 상상하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가 있고 그 아래 수십 개의 협력사와 하청 기업들이 있고 그 아래 또 다른 하청 기업들과 현장 인력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건 기밀이니까 절대로 보지 마세요 하는 말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조 과정 전반에서 협력사들, 하청업체들, 그리고 현장 인력들이 모두 기술을 보고 경험하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는 오스탈에서 건조되는 모든 호위함의 건조 과정 전반을 검수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주주로서 품질 관리와 공정 감시를 위해 모든 단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업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술 접근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법적 제약을 만들어도 아무리 제한 조항을 달아도 조선소의 현장에서는 기술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분율은 숫자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쓸 수 있고 제한 조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은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기술은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눈에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흘러갑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들, 세대를 거쳐 축적된 경험들이 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한 명의 숙련농이 10년 경력으로 알고 있는 용접비법, 강철의 특성, 공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밀로 분류하고 지킬까요? 누군가 그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서로 직접 따라하면서 익히는 과정이 바로 기술 전수인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공유된 공정과 노하우는 어디까지자 허용된 덕분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적인 이출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전문가들이 고개를 젓는 이유입니다. 수자와 법으로는 기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이 이 상황을 더욱 깊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경험입니다. 과거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이 중국의 조선소와 협력할 때 한국도 중국 측에 비슷한 제한 조건들을 걸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도 일본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제한 조건이면 충분했지. 우리 기술은 안전할 거야. 지분율로 통제하고 정보 덧돈을 막고 계약으로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안전장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도 엄격했고 법적 제약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약 10년이 지난 후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어느덧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크게 좁혀버렸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지위를 정하던 고급 조선 시장에서 중국이 점점 더 큰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한국이 경험한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의 형태입니다. 지금 일본이 마주한 상황은 정확히 과거 한국이 이미 겪어본 미래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응이 단순한 외교적 정중함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공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투자와 계약으로 기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10년 뒤 한국이 경험했던 그 추격 압박이 자신들에게도 닥치듯이 하는 것을. 호위함은 군함입니다. 군함번조 기술은 국방의 핵심입니다. 그 기술이 한국 기업의 주도 아래에 있는 조선소에서 축적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상상 속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단순한 지분 인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과 기술, 그리고 국가 간 경제 안보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